혹시 포물선을 영어로 하면 뭐게? 민기. 어? 뭐라고? 못 들었어. 포물선 영어로 하면 뭐게? 아까 영단어장이 앞에 끌어져 있길래. 뭐게? 안테나가 영어로 하면 뭐야? 안테나? 안테나야? 그 있잖아. 그 집에 보면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하는 거 이렇게 다 하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래? 몰라? 피로 시작하는데. 피레침? 이게 포물선이야. 자, 요게 2차 곡선,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2차 곡선인데요. 2차 곡선을 한번 보면 2차 곡선을 다른 말로 하면 원뿔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모양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원이 있죠,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2차 곡선 중에 하나 원도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모선. 이 모선과 평행하게 잘랐어. 그럼 자르면 이런 단면이 나오지. 이런 단면을 뭐라 부르게? 이게 포물선이에요. 그 다음 이 모선과는 좀 작게 밑면의 기울기보다 약간 크게 이게 자르면 이게 나오는 게 뭐게요? 타원이요. 그 다음에는 요 모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여기 나온 게 뭐게요? 이게 쌍곡선이에요. 네, 포물선과 쌍곡선의 차이가 뭐냐면요. 엄밀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정의가 다르고 여러분들 지구과학 배웠나요? 지구과학 배웠으면 이심률이라는 걸 알아요? 이심률이 뭐죠? 원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기 이심률이에요. 이 포물선의 이심률은 1이고요. 요 포물선 이심률은 1이고요. 쌍곡선은 1보다 커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원의 이심률이 0이고. 그래서 곡선의 개형이 엄연히 달라요. 쌍곡선이 곡선이 두 개라서 쌍곡선이라고 하는 건 다 사기야. 알겠어? 곡선이 전부 다른 거라고. 쌍곡선이 더블 커브가 아니라고. 알겠어? 곡선이 두 개라 그래서 쌍곡선인 건 아니야.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원뿔에서 어떻게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의 모양들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2차 곡선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바로 포물선이에요.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예요. 정의. 자, 그럼 포물선의 정의가 뭘까요?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어떤 한 점이 있고요. 요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요.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할 거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그럼 여기 점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다고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식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이 자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여기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xy라고 둘 거고 여기를 내가 x축으로 한번 잡아보고 얘를 우리가 y축으로 한번 잡아봐. 여기는 원점이고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f라고 쓰고 p, 0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pf의 길이랑 여기 내린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따르면 요 pf랑 ph가 같도록 하는 p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내 말 이해했지? 자, 그러면 요 pf의 길이가 얼마지? x 빼기 p의 제곱 y 제곱이지. 이해했냐? 어차피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무시했어. 자, ph의 길이는 얼마야? 자, 여기가 거리가 같으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 여기 길이가 p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 x는 마이너스 p지. 됐어?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게? 그렇지, 절대값 x 플러스 p. 이거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이해했어? 얘를 좀 정리해볼까?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y제곱. 얘는 x제곱 2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하고 나니까 x제곱 p제곱이 다 사라져. 이해했어? 그럼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y제곱은 4px라는 꼴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에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요 표준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뭔가가 쉽게 보여요. 용어를 먼저 가르쳐 줄게요.
요 F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얘는 포커스의 약자. 그래서 F라고 쓴 거고 얘를 초점이라고 불러요. 여기 점은 뭐라고 부르게요? 여기 점은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자,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게요? 얘를 준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이 X축을 뭐라고 부르게요?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특징을 보면 x축을 대칭축으로 가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 표준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뭔가가 쉽게 보여야 한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이 이거였잖아. 그럼 이거를 보고 뭔가 쉽게 보여야 되냐면 뭔가가 쉽게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는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초점의 좌표가 얼마다? p, 0. 두 번째는 준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p. 세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죠? 0,0. 네 번째는 대칭축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대칭축이 얼마예요? y는 0, x축. 이해했어? 요 네 가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대칭축을 x축으로 가지는 포물선의 방정식도 있다면 뭐도 있겠어? y축을 대칭축으로 가지는 포물선의 방정식도 있겠지. 그럼 걔는 형태가 답이 어떻게 나올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이차함수처럼 나오거든. 그래서 이차함수는 다 포물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유리함수는 쌍곡선으로 얘기한 거고 부모가 1차식일 때. 자, 그럼 이거의 형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x제곱은 4py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얘는 준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특징 첫 번째, 초점 얼마게요? 얘 초점 얼마게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요? 0,p.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준선의 방정식이 얼마게요? y는 마이너스 p. 세 번째 꼭지점은 얼마예요? 0,0. 네 번째 대칭축은 얼마예요? x는 0.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 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냐? 자, 예를 들어볼게. 자, y제곱은 12x야. 얘 초점 좌표 얼마예요? 그렇지, 3,0. 준선의 방정식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어? 이게 바로 표준형의 방정식이야.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 지울 거야. 지운다? 다 집어넣었지? 초점, 준선, 꼭지점, 대칭축. 그러니까 y제곱은 4px라고 써있을 때 초점, 준선, 꼭지점, 대칭축. 얘네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표준형을 배웠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표준형 다음 뭐 배웠어? 일반형을 배워야 되잖아. 일반형은 어떻게 구했지? 자, y제곱은 4px를 일반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x축을 얼마만큼? n만큼. y축을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 거야. 얘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y-n의 제곱 그 다음 4p에 x-m 이렇게 나오지. 얘를 이제 다 전개해봐. 전개하면 y제곱 빼기 2ny 마이너스 4p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4pm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어차피 p랑 n이랑 m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럼 p랑 m이랑 n이라는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약간 정리해 볼게.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제곱 플러스 뭐 ay 플러스 bx 나머지는 c 이렇게 쓸 거야. 이해했냐?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바로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거든. 근데 이 일반형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2차 곡선의 일반형을 다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x 제곱 by 제곱 그 다음에 cx dy 플러스 2. 그럼 이 중에서 이 일반형이 포물선을 나타내기 위한 특징은 뭘까? 여기 잘 보면 이 식과 위의 식을 잘 비교해봐. 위에는 없는데 밑에는 있어. 뭐가? x제곱이 없잖아.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a가 0이어야 돼. 이해했어? 자, a가 0이면 뭐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돼. 그렇지. b는 0이 되면 안 되고 c도 0이 되면 안 돼. x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 a가 0이면서 bc가 0이 되면 안 돼. 이해했어? 아니면 두 번째는 b가 0일 때는 또는 b가 0일 때 a, d는 0이 되면 안 돼. 알겠어? 이럴 때는 우리가 포물선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2차 곡선의 일반형에서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포물선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없을 거예요.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원도 2차 곡선에 표현되죠. A, B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포물선을 나타내주는 경우고 두 번째는 원도 배웠으니까 같이 적어줄까요? A랑 B랑 같으면 원이 돼요.
f가 4,0이야. 제가 초점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 x는 마이너스 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수학 하를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수학 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아마 들어갔던 범위야.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취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PF의 길이랑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4,0이 있어.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y라고 놨으니까 여기랑 여기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우리가 표준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처럼 할 거야. 제일 처음에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거라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 PF랑 PH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PF의 길이가 얼마야? x 빼기 4의 제곱 y 제곱이지. 어차피 루트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할 거야. 그럼 PH의 길이는 얼마였지? x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2지. 요거 제곱. 됐어? 루트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제곱했어. 얘 정리한다. 그럼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 y제곱은 x제곱 4x 플러스 4. 그럼 x제곱 사라지지.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냐? y제곱은 얘 넘기니까 1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수학 하에서는 사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하를 배웠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돼. 자, 잘 생각해봐.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자, 얘는 그러니까 원래 표준형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위의식이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원래는 여기 초점이 이거고 준선이 이거인 경우 맞아? 얘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그러면 초점의 좌표가 3,0이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얼마예요? 4px에서 p가 3인 거죠? 그럼 얼마예요? 12x죠. 그러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보면 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마요.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예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잘 생각해봐. 첫 번째 풀이는 안 할래. 자, 두 번째는 이거랑 y는 3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 자, 그럼 얘 똑같이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봐. 자, 여기만 보고 이해해야 돼, 얘들아. 잘 봐봐. 그럼 얘는 원래는 어떤 거를? 원래는 어떤 거를? 그렇지. 원래는 0, 마이너스 2랑 준선의 좌표가 뭐였던 거를? 준선의 방정식이 2였던 거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해서 나오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요거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요것이 나타내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x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해했어? 그럼 이거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이해했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할 수 있겠어? 도현아 할 수 있겠어? 못하면 안 돼. 알겠다고 해줘. 민기 이해가? 안 어렵지? 현수 이해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자, 문제는 되게 쉬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정의만 알아도 이 2차 곡선은 80% 해결이 돼요. 80%. 어차피 수능에서도 정의밖에 안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들을 다 구해보래. 자, 아는 것들을 다 구해보라고 하는 것은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 뭐 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형태니까 어떻게 하고 싶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구할 수 있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이 완전제곱식처럼 바꿔주라고 하는 거죠.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4x. 됐습니까? 그럼 얘는 원래 어떤 거를 평행이동한 거예요? 원래는 y제곱은 마이너스 4x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이거 원래의 초점의 방정식은, 초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원래 초점 마이너스 1,0이죠. 원래 준선의 방정식은 얼마죠? x는 1이죠. 원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죠? 0,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되면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3 됐어? 자,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1 똑같죠. 변화가 없죠. y축으로만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0,4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것들의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도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표준형 형태로 바꾼다. 이게 끝이에요. 쉽지? 도윤이 이해해요? 진짜요? 잘 들어봐. 문제를 얘기해 줄게. 자,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요게 1,0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요 1,0에서 출발한 어떤 뭐죠? 출발해서 뭔지 모르겠네요. 예, 도현이가 있다고 할까요? 도현이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학원에 와야 되는데 시간을 잘 몰라서 여기 여기 학원이에요. 자, 도현이가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있죠. 그렇지, 당구장. 요 포물선 위가 당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포물선이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쳤다가 여기 올 거예요. 이게 학원. 오케이? 그럼 이 갔다가 여기 오는 거에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 멀리 돌아오면 힘들잖아. 자, 어떻게 할까? 자, 도현이가 요 당구장이 항상 여기 다 깔려 있거든요. 유혹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어느 지점을 들렸다가 항상 와야 되는데 늦게 가면 혼나니까 최단 거리로 와야 돼. 그럼 어떻게 와야 될까? 최단 거리가 얼마일까가 나의 질문이야. 자, 2차 호선은 정의만 하면 다 풀 수 있다 그랬어. 답은 뭘까? 느낌상. 1,0이랑 5,4랑 이런 거 평행이동해서 접선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어떻게 해주고 싶어? 자, 우리가 2차 곡선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1,0이 딱 보니까 초점이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준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거리랑 여기에서 요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 P는 이 당구장은 여기 되게 많다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순간? 그렇지, 여기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필요하잖아. 얘들아, 최단거리 문제는 전부 다 일직선이야. 일직선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당구장의 위치가 여기 있는 데를 가야 하지만 우리가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겠지. 이해했냐? 얘랑 얘랑 거리가 같으니까. 했어? 그럼 최단거리는 얼마야? 그렇지. 너무 쉽지 않냐? 여기가 어차피 여기가 지금 얼마야?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답은 6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2차 곡선의 정의를 알면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요. 쉽죠? 너무 쉽지 않냐? 너무 쉬워서 할 게 없네요. 여러분 실력 청소하다가 기본 청소하면 되게 쉬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기하는 실력 청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y제곱은 4x고요. 첫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이 포물선과 이거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x 플러스 n과 만나지 않는데, 이 만나지 않을 때 그때 n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질문.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 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뭐 하라는 거야? 연립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y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해봐. 그럼 이거의 제곱은 4x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9인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는 1과 9죠. 그럼 이런 좌표를 쓰라고 했으니까 좌표 쓸 때는 항상 순서상으로 써주세요. 그럼 x좌표가 1이면 y좌표가 얼마죠? 2인가요? x좌표가 9면은 y좌표가 얼마죠? 마이너스 6.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그럼 만나지 않으면 요거 대신 여기 대입하지. 그 다음 뭐 이용하지? 그렇지, 2차 함수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럼 2n 빼기 4의 x 플러스 n제곱은 0이지. 그럼 얘는 짝수 판별 쓰면 되나요? 어떻게 되죠? n-2의 제곱 빼기 얼마? n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n의 범위는 얼마예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지 않냐? 자, 이런 거 볼까요? A라는 점이랑 저 포물선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요 AP를 1대2로 내분하는 Q의 자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요 P라는 놈을 모르니까 P라는 놈을 그냥 A, B라고 한번 놔볼까? 그럼 우리가 뭐가 성립하냐면 B제곱은 일단 3A가 성립하죠. 그럼 Q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르는 애를 X, Y라고 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X를 A랑 이런 거로 나타낼 거야. AB로 나타내줘야 되거든. 그럼 X좌표는 먼저 어떻게 되냐?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죠. 그럼 내분점 어떻게 구해? 그렇지. 3분은 어떻게 돼? 일단 3분은 어떻게 돼? 1대2 내분점이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2 됐어? Y는 어떻게 돼? 3분은 어떻게 돼? B 이렇게 나오냐? 이해했어? 1대1로 내분하니까.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요 XO에 관한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싶잖아. 근데 A,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 있지. 그럼 얘를 A를 X로 나타내고 B를 Y로 나타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A는 얼마야? 3X 플러스 12, B는 3Y.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9Y 제곱은 3에 3X 플러스 12 됐어? 느낌이 뭐로 나눠주고 싶어? 9로 나눠주고 싶지 않아? Y제곱은 X 나 얼마? 4 됐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 방정식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A, B가 존재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A와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 요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포물선 단원에 있지만 전혀 포물선과 연관이 없어요.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모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뭘 써? 판별식을 먼저 써야죠.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커야 되죠.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B제곱 빼기 4A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먼저 영역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영역으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지금 A가 X좌표고 B가 Y좌표잖아. 그래서 얘를 A축이라고 둘 거고 B축이라고 둘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럼 B는 어떻게 돼? 얘를 잘 보면 A제곱은 4B잖아? 경계선이 필요하지. 이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선 영역의 그 경계선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 두 번째는 B제곱은 4A야. 이걸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A제곱은 4B라는 건 B가 4분의 1 A제곱이니까 결국은 뭐야? 요걸 나타내주는 거지. 이차함수처럼. 이해했냐? 이게 A제곱은 4B 이렇게 써줄까? 우리 포물선 배웠으니까. 자, 두 번째는 B제곱은 4A야. 그러면 Y제곱은 4X나 똑같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맞습니까? 이게 지금 B제곱은 4A. 이 경계선을 먼저 찾았어. 그럼 경계선을 찾았으면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 4B가 A제곱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B가 4분의 1 A제곱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 경계선의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자, B가 4분의 1 A제곱보다 작잖아. 그러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말한다고. 첫 번째 식은.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잘 봐. 두 번째는 B제곱이 4A보다 이상이거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자, 잘 모르겠으면 점을 대입해봐. 아무 점에나 대입해봐. 1,0을 집어넣어봐. 그럼 1,0을 집어넣어버리면 성립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의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라고. 그럼 이거 바깥쪽은 어디야? 여기 부분이잖아.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럼 공통범위는 어디야? 여기 부분이겠지. 여기랑 여기 사이. 알겠어?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만약에 색칠을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영역을 표시하라고 하면 어디를 써줘야 되냐면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 이해했냐? 내 말 이해하지? 자, 근데 여기랑 또 있네? 또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알겠어? 빼먹으면 안 돼.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했어.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냐면 A랑 B를 더한 거 둘 다 양수래. 그럼 밑에 부분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여기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돼. 양수일 때 이 영역을 만족하는 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더한 걸 뭐라고 놔? 그렇지. 더한 걸 K라고 놓지. 그 다음 어떻게 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디를 지날 때야? 여기를 지날 때가 K가 가장 작을 거 아니야. K가 Y 절편이니까.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이 교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지. 그럼 얘네들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그럼 연립을 하려면 b 대신에 뭐 넣어줘? 4분의 a제곱을 집어넣어줄까? 그럼 16분의 a제곱에 a 4제곱이냐? b는 4분의 a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a 4제곱이 4a가 되는 거냐? 그럼 여기 16을 곱하고 a로 나눈다. a 세제곱이 얼마야? 64냐? 그럼 양수 a니까 4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찾아냈냐면 4,4라는 걸 찾아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의 최소값은 a, b가 4,4를 지날 때니까 답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너무 쉽죠? 하나만 더 할게요. 지운다. 느낌 오지? 응. 여러분들이 또 알아줘야 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거기 안 나와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는 y제곱은 4px. 결국은 찾고 싶은 게 이런 포물선이 있어.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뉘냐면 요 포물선에다 직선을 대입해서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따지면 돼. 그럼 실근의 개수로 따지려면 판별식을 쓰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건 했어.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요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구해보고 싶어. 혹시 답을 아는 사람? 현수 알아요? 자, 저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 몰라요? 미분해요? 싫어요. 답을 얘기해줘요. 답.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어요. 미분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얘 미분을 하려면 우리가 아직 배웠던 미분보다 더 뛰어넘는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그걸로는 못하고 여기를 대입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n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y는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봐. 그럼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아는 값이냐면 p와 m은 아는 값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럼 얘 이제 정리해보자. m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로 묶어주면 mm 빼기 2p의 x 그 다음 플러스 n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쓰자고? 판별식을 쓰자고. 접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럼 mn 빼기 2p의 제곱 빼기 4m제곱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m제곱 n제곱인가요?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n을 m과 p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m제곱 n제곱이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4mmp 플러스 4p제곱은 0이죠. 따라서 내가 얘를 우리가 뭐로 나눠주면 4p로 나눠버릴까요? 4p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mn 플러스 p는 0이니까 p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m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p를 구하는 게 아니죠. n을 찾아야 되죠. 자, n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넘겨서 m으로 나눠주면 되죠. n분의 p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냐면 x제곱은 4py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구해볼래요? 이게 뭔지? 똑같이 하면 돼요. 답을 구해주세요. 이 두 개는 그리고 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두세요. n분의 1x 마이너스 m제곱 p 더하기 m제곱 p?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했잖아.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그게 답이야.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외워야 돼. 내일은 타원 얘기할 거야. 뭐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어떻게 하지 않길 바라는 거냐면 뭐 첫 번째 풀이는 기울기가 2네. 2x 플러스 n. 얘를 대입해. 그 다음 판별식이 0. 그럼 n을 찾아. 그럼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럼 y는 2x 플러스 n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좌변 넘겨서 판별식 0이 되는 n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느리잖아. 두 번째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바로 하자고. 어떻게? y는 mx 그 다음 플러스 뭐야? n분의 p였잖아. 그러니까 답은 2x 플러스 2라고. 이게 답이야. 알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어? 이게 답이야. 근데 세 번째는 얘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판별식도 쓰기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이제 미분을 할 거야. 미분을 할 건데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학 2에서 기본 정석에서 뭘 배웠었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미분해서 그 기울기가 m이 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았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접점을 찾아서 접점을 찾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접선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이해했어?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y는 4x였으면 미분하면 그냥 y는 4였는데 y제곱은 있으니까 얘를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동시에 미분해야 돼. 양변을 동시에 미분해야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미분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각각 x로 미분할 거야. 각각 x로 미분할 건데 y제곱을 미분하면 y제곱 그냥 미분해봐. 그럼 이 y지. 여기다 이제 뭘 붙여줬으면 좋겠냐면 나는 y를 x로 미분했습니다 라는 걸 붙여주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냐? 자 여기도 얘 우변 미분하면 4지. 맞아? 그러면 원래 x를 x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이거 했었지? 우리가 그 부피에서 했었잖아. 맞아? 그 9의 그 변화율 했을 때 했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차피 dx는 마치 1처럼 보이잖아. 얘를 굳이 쓰지 않는 거야. 이해했어? 내가 하는 말?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얘를 미분했으니까 기울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dy dx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dy dx는 어떻게 되냐면 y분의 2가 되겠지. 내 말 이해하냐? 여기 dy dx는 2y분의 4니까 y분의 2잖아.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에 그 접점을 찾고 싶다고. 그러니까 2인 y는 지금 얼마냐면 1이야. 그럼 y가 1이면 x는 얼마야? 4분의 1이지. 내 말 이해했어? y가 1이니까 여기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4분의 1이잖아. 이해했어? 그럼 결국은 그 접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그 접점의 좌표가 4분의 1, 1이라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면 돼요. 기울기는 2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기울기 2에 x 빼기 x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2분의 1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미분법의 이름이 있어요. 각각의 변수를 미분하는 거 이름이 뭐냐면 얘를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음함수. 음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임플리시트라 그래요. 임플리시트 펑션. 그래서 음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는 아니에요. 2y제곱, y제곱은 4x라는 건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니지만 y랑 x가 섞여져 있는 식. 그래서 우리가 y는 fx로 나타낼 수 없고 음함수라는 건 보통 도형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가 양함수는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2차, 3차, 4차 함수 이런 거 다 y는 fx꼴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양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고 이런 걸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음함수라고 이름 붙였냐면 음함수는 함수가 아닌데 제한 구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y가 0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함수가 또 돼요. 그래서 제한 구역이 있으면 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음함수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다시 배우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같이 정리해 두세요.